다시 연속형 확률 변수를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연속형 확률 변수 중 지수분포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 포화성 분포와 연결되니 이번 강의가 어려운 분들은 이전 포화성 분포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지수분포는 포화성 프로세스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지수분포가 포화성 프로세스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님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님을 하루에 한 번 마주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한 번도 못 마주칠 확률을 구할 때 이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평균이 람다니까 람다에 1을 대입하고 확률 변수에 0을 대입하면 0.3679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우리 3일 동안 님을 한 번도 못 볼 확률을 구해봅시다. 0.3679에 3승을 하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약 5%의 확률이 나옵니다. 포화성 모델에서 5%의 확률로 3일 동안 님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럼 3일 안에 님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확률 1에서 3일 동안 못 볼 확률을 빼면 3일 안에 님을 볼 확률인 거죠. 집합에서 여사건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95% 정도의 확률로 우리는 3일 안에 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포화성 분포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써본 식입니다. 그럼 이전 강의에 다른 예시였던 만약 평균 하루에 님을 5번 본다고 했을 때 3일 동안 님을 못 보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낮을 겁니다. 당연히 3일 안에 님을 볼 확률은 더 커지는 거고요. 지난 강의에서 하루에 평균 님을 5번 볼 때 하루 동안 안 마주칠 확률은 약 0.7%였습니다. 그럼 3일 못 마주칠 확률은 0.7에 3승에서 0.34%가 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마주칠 확률은 1 빼기 0.34인 99.66% 정도가 되는 겁니다. 99.66이 95%보다 훨씬 높죠. 좀 더 일반화된 식을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님을 T일 안에 볼 확률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에서 한 번도 못 볼 확률을 빼야 되니까 포화성 분포의 확률 변수 x는 0일 때고요. 결국 최종식은 1-람다 t가 나오게 됩니다. 위의 예제에서는 람다는 1, t는 3이었던 거죠. 지수 분포 끝이에요. 이해 다 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좀 더 어렵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밀도 함수입니다. 오른쪽이 방금 우리가 공부한 식입니다. 기억하시죠? 방금 했으니까. 지수 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요. 지금 다르게 생긴 건 t가 x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지수 분포의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유도할 때는 포화성 분포의 확률 변수를 x로 써서 시간의 개념이니까 t로 적은 거고요. 이제 반대로 시간 t를 확률 변수로 본 겁니다. x는 확률 변수니까 x에 따라 단위 시간이 바뀌는 거죠. 즉 하루 만에 님을 보느냐, 이틀 만에 님을 보느냐 해서 며칠 만에 님을 보느냐가 확률 변수라는 겁니다. 하루 내에 볼 확률은 하루 동안 못 볼 확률을 빼면 되는 거고요. 이틀 내에 볼 확률은 이틀 동안 못 볼 확률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 지수 분포의 특징을 보면 x는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0이죠. 다시 말해서 x가 0보다 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모델링 했으니까 당연합니다. 단위 시간 몇 명에 최초로 님을 보게 되냐인 거잖아요. 연속형 확률 함수, 즉 확률 밀도 함수는 하나의 x값에서 확률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네, 안 가졌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구간을 적분해서 구했습니다. 이 누적 밀도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값이었습니다.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맞습니다. 누적 밀도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면 됩니다. 우리 누적 밀도 함수를 포화성 분포로부터 이끌어냈고요. 이끌어낸 누적 밀도 함수를 미분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이 지수 분포의 PDF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입니다. 람다가 얼마던 이 아래의 넓이는 당연히 1이겠죠. 람다가 클수록 급격한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생각해보세요. 님을 하루 평균 3번 볼 때 하루 만에 마주칠 확률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틀 만에 마주칠 확률은요? 거의 무조건 마주친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는. 그럼 이번에는 님을 이틀 정도에 한 번씩만 보는 평균일 때는 어떨까요? 람다가 0.5일 때죠. 하루 만에 마주칠 확률은 대략 0.5 정도 될 것 같고요. 이틀 만에 마주칠 확률은 대략 0.7 정도 될 것 같죠. 포화성 분포가 이산형 확률 분포여서 제 예시가 다 이산형처럼만 됐는데 사실 지수 분포는 시간을 모델링한 거여서 연속적인 겁니다. 단지 제가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하루 이틀 끊어서 말했지만 사실 님을 하루가 아니라 1.1일, 1.2일 또는 1.11111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수 분포의 평균은 부분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평균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x, fx, dx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적분을 계산하면은 결국 람다분의 1이 나오는데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포화송에서 람다는 단위 시간당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였습니다. 그런데 지수 분포는 시간을 모델링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사건이 한 번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람다가 클수록, 즉 단위 시간당 많이 발생할수록 한 번 발생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잖아요. 하루 평균 임을 5번 보면 처음 볼 수 있는 기대 시간은 약 4.8시간 정도 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이라고 했을 때요. 물론 임을 학교에서 본다고 한 예시에서는 낮 시간 동안만 계산해야겠지만 그냥 24시간 풀로 봤을 때 4.8시간 만에 한 번씩 보면은 임을 5번 보는 거잖아요. 4.8시간 지나면 한 번 본다는 겁니다. 분사는요. 하루에 한 번 님을 볼 때는 람다가 1인 거고 하루에 5번 님을 볼 때 람다가 5인 겁니다. 람다가 클수록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한 번 하고 5번은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님을 보는 거랑 하루에 1440번 님을 보는 거랑 비교할게요. 1분에 한 번씩 마주친다는 얘기죠. 1440번. 람다가 1440입니다. 님을 자주 본다는 건 시간 간격이 짧은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24시간 동안 깨 있다고 생각하면 데이터가 평균값 주변에 엄청 많다는 거죠. 데이터의 분산이 작아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마주친다고 했을 땐 10번 실험했을 때 24시간 중에 새벽 3시에도 마주칠 수 있고 오후 3시에도 마주칠 수 있잖아요. 분산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게 평균의 제곱만큼 역수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분산은 평균의 제곱입니다. 계산식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분포의 중요한 성질인 무기력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x는 우리의 확률 변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죠. 요거 빠는 조건부 확률을 의미합니다. x가 s보다 크다는 건 이미 s시간만큼 대기했다는 겁니다. s시간만큼 대기한 상황에서 t시간만큼 더 대기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s시간만큼 대기하는 상황에서 t시간만큼 더 대기하는 상황은 그냥 애초에 t만큼 대기하는 확률이랑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s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도 앞으로 t시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애초부터 t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같다는 겁니다. 과거 시간은 상관없다. 과거의 시간에는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을 때까지 대기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담 한마디 하면 미국 콜센터는 진짜 오래 기다립니다. 지금은 먼저 걸려는 상담은 이 ARS 있죠. 미국은 사람들이 정말 느긋한 것 같아요. 아무튼 콜센터 대기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면 우리가 이미 5분을 기다린 상황에서 앞으로 3분 안에 통화를 할 확률은 처음에 걸어서 3분 안에 전화가 연결될 확률과 똑같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것 같죠? 그냥 지수 분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정을 해야 우리가 사용한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맞는 겁니다. 이 가정이 없으면 훨씬 복잡한 지수 함수가 될 거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수학식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지난 시간에 베이지앙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소개 정도만 드렸는데 곧 아주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조건부 확률식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식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x가 t 플러스 x보다 클 때는 무조건 x는 s보다 큰 거니까 교집합은 당연히 x는 t 플러스 s가 됩니다. 자, x는 5보다 클 때, x는 3보다 클 때 교집합은 뭐죠? x는 5보다 클 때죠. 만약에 4이면 x는 5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 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는 x보다 작을 때 이 식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클 때예요. 클 때와 작을 때는 어떻게 하죠? 네, 1에서 이 식을 빼주면 되는 거죠. 1에서 t 플러스 2에 대한 CDF 빼주고요. 1에서 s보다 크다인 fs, CDF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누적 밀도 함수는 누적 밀도 함수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1 지워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지수내에서 덧셈은 곱셈인 거죠. 예를 들어서 2의 2승은 2의 4승인데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s 지워지고 2의 마이너스 람다 t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x가 t보다 클 때는 똑같이 1 마이너스 f t를 해주면 되는데 1 마이너스 ft는 요식이 되니까 1 없어지고 2의 마이너스 람다 t만 남아서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이 성립하고
무기력성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가 내용 이해 위주로 설명드리는데 설명 듣고 이해하신 거랑 문제를 풀어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를 좀 풀어봐야 완벽하게 익숙해질 수 있으니 문제는 따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